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농촌진흥청의 곤충 사육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가 빨간 등록번호가 있고 알기 쉬운 곤충 사육 지침서, 산업곤충 사육 기준 및 규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제가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사육 기준이 있고 규격 책자가 요거는 뭔지 아시죠? 장수, 풍뎅이, 수컷이죠, 그죠? 볼이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페이지에 넘어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요게 사실은 몇 년 된 겁니다. 한 4년 내지 5년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올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오래된 거지만 실제 여기에 기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최신 자료를 추가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고 또 경제성 있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동이 조금 느리긴 합니다만, 조금 집중해 주시고 그 사이사이 좀 느리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타깃은 장수 풍뎅이 유충과 또는 성충, 그리고 가장 핵심은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이죠. 장수 풍뎅이 성충은 지금 어린이들 애완용으로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일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가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식품으로 그 판매가 되게 되면은 전 국민 세계적인 모든 각국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70억 인구 이상이 소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식품으로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암컷보다는 성충에 있어서는 그 수컷이 더 선호도가 높다. 물론 이제 암컷이 있어야 수컷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장수풍뎅이는 암컷이 수컷보다 약 한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빨리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잘 넘어가질 않는데 어떻게 하면 수컷을 많이 만들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장수 풍뎅이는 수컷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는 흰 점박이 꽃무지는 그거보다는 유충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의 문제로 또 가보면, 이게 이제 성충에 있어서는 수컷과 암컷의 비율이 1대 3일 때 가장 이제 산란수가 많습니다. 알을 많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핵심은 장수풍뎅이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성충을 만들 것은 수컷이 많아야 좋고, 흰 점박이 꽃무지는 암컷이 많아야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장수풍뎅이의 경우에도 성충으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지 않고 이제 정식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경우에는 또 암컷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타깃을 두느냐,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흰 점박이 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산란수가 60에서 한 100개 정도 그 암컷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약 2달 동안에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세대를
지나면 거의 이제 30배 정도 증가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 그럼 이 책자의 제1부 산업곤충의 기초에서 정의 및 분류, 산업곤충의 기본적 특성 및 선발 기준, 산업곤충의 활용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곤충의 정의 및 분류에 있어서는 요건 조금 키워보면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명시된 곤충이란 국제동물명으로 규약이 ICGN이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Code of Geological Nomenclature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절지동물, 절지라고 하는 것은 마디가 있다는 동물이죠. 마디동물문, 곤충강, 우리가 분류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 다음 거미류, 그리고 진해류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명시된 곤충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곤충류, 거미류, 진해류가 서로 다른 분류 계급에 위치하고 있어서 분류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만 농업에 이용되는 무척추 동물 자원을 통칭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업곤충의 개념은 요걸 잘 잡으셔야 됩니다.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충을 사육하거나 우리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 사육이 타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곤충의 산물, 부산물, 바이프로덕트라고 하죠. 그죠? 곤충을 키워서 나오는 자체, 산물 또는 분변토라든지 이런 것들, 뭐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그러니까 돈으로 만드는 거죠. 또는 용역,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이것을 제공하는 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산업곤충의 개념을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 그러니까 곤충의 사육업을 포함해서 그리고 가공 유통업, 요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 유통업. 우리 그 교육생분들 중에 몇 분이 요거 표본 제작하는 것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다음에 유통은 누구나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소규모로 할 따름이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 이제 이 유통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게 좋느냐, 인터넷 판매, 그 다음에 홈쇼핑, 그 다음에 가가호, 방문,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 곤충의 먹이, 사육 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 그리고 유통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 그리고 박람회장, 생태원, 체험학습장 등 조성하는 조성업, 그리고 운영하는 운영업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활용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곤충 산업의 부문별 영역을 분류해서 농식품, 비농식품, 융복합 영역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부분은 친환경 농업 구현을 위하여 곤충을 화분 매개에 이용하거나 천적을 이용한 생물 농약 또는 사료 생산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비농식품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관련 아닌 비농식품이죠. 그래서 곤충을 학습, 애완, 그 다음 지역 관광 소재에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게 실제 이제 지역에 가면은 마을 형태 단위로 또는 체험학습장 단위로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 손님들이 그러니까 많이 오실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수목원이 있다. 아니면은 어떤 관광 농원이 있다. 여기에 그러면
단체로 관광을 오는 경우, 그리고 개인별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체로 오시는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성, 그러니까 차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개인별로 가족 단위로 또 올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5분 브리핑 또는 뭐 3분 브리핑으로 관광객, 체험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매력을 걸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소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곤충 하나만 가지고 되겠느냐?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꽃 관련 또는 다른 물 관련, 물 관련하니까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다양한 소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죠. 겨울철에 추운 지역에서는 저기 이제 그 강원도 화천 하면은 무슨 축제가 있죠, 그죠? 축제 이름을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그래서 산천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고기를 그래서 낚시객을 이제 많이 찾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겨울철 낚시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할 수 있고 얼음 위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드시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과연 그 곤충하고 매칭시키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저기 이제 전남에 가면 나비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죠? 전남에 나비 축제라고 있습니다. 함으로 시작하는데 그죠? 거기에서 만약에 그 뭐 나비만 보고 갈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 실제 나비가 아니고 나비 모형이라든지 나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자운형이라는 그 예쁜 꽃이 있습니다. 보랏빛, 핑크빛 꽃. 그러니까 소위 푸끄럼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켜서 눈을 호강을 시킨다고 한마디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컴퓨터라든지 도시 오염에 찌들었을 때 여기 와서 뭐 합니까? 바로 초록을 보면서 나비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하는 곤충을 보면서 이게 관광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융복합 부문은 곤충에 의한 생명공학이라든지 생체 모방의학, 기능성 의약품 개발과 환경 정화, 유기 폐기물, 친환경적 처리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공학 기법이라는 것은 곤충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들 학자들 입장에서는 곤충 할래, 잡초 할래 하면은 잡초를 하지 곤충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잡초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곤충은 뭐 이동성이 너무 강하고 너무 변이가 많다는 거죠. 하여튼 그만큼 이제 곤충학자들이 연구하기에는 다양하니까 연구거리는 많지만 상당히 이제 외울 게 많아서 힘들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는 유전자의 그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 의학 기술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생체 모방 의학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쟁이가 있다. 소금쟁이 아십니까?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논에 이래 이제 안 빠지고 그냥 논 위를 물 위로 걷고 있는 놈이 있어요. 또 헤엄치는 놈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쟤들은 다리가 홀쭉한데 물 위를 기어다닐까? 그러니까 헤엄치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저렇게 빠를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 소재가 된다는 거죠. 또 의학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제 그물이가 있다. 옛날에는 그물이 하면은 논에 들어가면은 많았죠. 농약을 안 치니까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물이가 옛날에는 그 시종창이라고 있었습니다. 시종원. 그게 뭐냐 하면
치종원이죠. 시가 아니고 치료할 종은 종양입니다. 그러니까 고름 생기는 거 있죠. 옛날에 뭐 부스럼, 고름, 이런 골마 터지는 거. 그래서 환자가 오래 누워 있으면 등창이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고름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그 머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흡입력, 그죠? 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능성 의약품은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된다는 거죠. 예컨대 아토피 환자가 있다. 뭐 이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만, 아토피 환자의 가장 좋은 그 치료제 중에 하나가 군뱅이 기름입니다. 군뱅이를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찌는 방법, 삶는 방법, 뭐 또 완전히 급냉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태양 햇빛에 또 바로 죽여서 햇빛에 건조시키는 방법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불포화 지방 플러스 불포화 지방을 일단 추출합니다. 거기에는 그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면 주로 실온에서 굳어지지 않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참기름, 들기름은 그냥 놔두면 잘 안 굳어지죠. 그런데 소기름은 어떻습니까? 바로 굳어지죠. 그래서 굳어지는 기름은 별로 건강에 안 좋겠죠. 혈액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오리기름도 잘 안 굳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불포화 지방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아토피가 있다는 것은 첫째는 내부적으로 트러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에서 적재 많이 옵니다. 그 말씀은 오염된 것, 농약,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먹으면 면역 체계가 깨지고 해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가려움증이 일어나고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외부적으로는 수분 건조가 빨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곰뱅이에 있는 기름 및 기타 성분 중에 이걸 수분 증발을 이제 억제하면서 이 가려움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트러블을 줄이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 물질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기에 나무 가지를 재어 넣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볏짚, 보리집을 이제 그 태위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플라스틱처럼 썩지 않고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지구 전체가 쓰레기 더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분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해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데, 처음에는 미생물이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생물적으로 쪼개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하는, 느끼는 것보다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하고, 그게 이제 순환 사이클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큰 덩어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예를 듭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다람쥐라든지 다른 설치류들이 갉아먹기도 하고 소위 부수죠. 잘게. 그러면 거기에 또 미생물이 달라들어서 또 분해를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미세한 입자로 분해가 되어서 나중에는 유기물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토양 속에 위에 놓이다 보면은 빗물에 의해서 또 땅속으로 들어가고 양분이 되고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정화 이제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물 폐기물이 있죠. 찌꺼기,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이 개발돼서 다양하게 비료로도 활용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곤충 중에 동해덩이라는 애가 있어요. 일명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팔인데, 이 구더기류 이런 애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나면은 지가 몸집이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면 이런 애들을 좀 징그럽고 냄새가 나긴 하지만 사료로 쓴다는 거죠. 예컨대 닭 사료, 닭 먹이로 쓴다는 거죠. 닭이 있으면. 두 번째는 닭 먹이로 안 하면은 이제 미꾸라지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먹이로
바로 투입해도 됩니다. 근데 들고 가는데 냄새도 나고 하니까 깔끔하게 해서 운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미꾸라지 사육장에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미꾸라지를 키우면 미꾸라지가 아주 잘 큽니다. 그만큼 양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처리해서 우리는 더 좋은 건강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결론까지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음식물은 먹은 군뱅이가 아니고 동해등의 얘가 이제 미꾸라지한테 결국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순환 사이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물은 중금속이 있으면 우리 몸에 결국은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 사이클에서는 절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중금속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 안에 내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 사이클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면 거기에는 뭐 1년 한 6개월만 살면은 도시에서 아토피부터 뭐 환경 문제 때문에 발생한 온갖 유의 뭐 병들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기 폐기물 친환경적 처리, 이건 방금 이제 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럼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유기 폐기물은 유기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뭇가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플라스틱하고 비닐이 있죠. 이런 것들을 또 분해하는 곤충들도 있어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즘 공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열을 이제 뭐 한 1500도 정도 쫙 올려서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녹이면 그게 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까지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